안녕하세요. 저는 신한라이프 김인혁 부지점장입니다. 오늘은 그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운전을 하시나요 혹시? 그래서 혹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을 텐데, 먼저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에게 준 피해 및 손해를 보상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이제 피해, 예를 들어서 이제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km 속도 위반이나 아니면은 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그다음에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친 이런 사고 등 우리가 일상생활을 운전하면서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이 있는데, 그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은 자동차 보험으로 보호가 되지 않고 나를 위한 그 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생각보다 고객들은 그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좀 비교를 해드리고, 운전자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가입하셔야 되는 이유를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가입하는 대상은, 자동차 보험은 피보험 자동차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 운전자에 대해서 운전자를 가입 대상으로 해서 가입하는 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보험은 아시다시피 그 대인 1, 대인 2라고 이제 사람에 대한 보상이에요. 이게 이제 책임 보험이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거 가입을 안 하면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인 2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치료비나 뭐 합의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무한까지 지원해 주는 건데,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인사사고에 있어서 우리가 가벼운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운전자 보험은 의무 가입 사항이 아니고 이제 고객들이 따로 이제 그 알아봐서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고객들이 생각보다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장 내용은 먼저 민사적 책임 보상입니다. 주요 보장하는 사항으로는 대인 보상, 대물 보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신체 사고 손해라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대인 보상은 우리가 이제 사고를 냈을 때 상대방 뭐 운전자나 뭐 승객이나 아니면 우리 차에 타고 있었던 동승자도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운전하다가 뭐 보행자를 치는 사고도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우리가 접촉 사고도 있지만은 비접촉 사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회전 하는데 뒤에 오던 차가 갑자기 급정거해서 그 버스나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인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게 대인 보상 항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물 보상인데, 우리가 상대방을 차를 이제 앞에서 뒤에서 이제 훔쳐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상대방의 뭐 물건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속도로에 있던 가로수 뭐 이런 것들, 시설물들도 파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요 보장해 주는 게 대물 보상 항목입니다. 또 세 번째로 자기 차량 손해라고 있는데, 운전하다가 이제 혼자 이제 그 후진하다가 이렇게 긁던가 아니면은 뭐 졸음 운전으로 이렇게 가로수를 충격하거나 이런 사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차에 대해서 수리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내 차 과실 100%다 보니까 내가 이 자기 차량 손해 보험을 가입 안 하면은 내가 다 현금으로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차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좀 비싼 대신에 그 대부분 고객들이 좀 새 차, 특히 비싼 차들의 경우는 가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신체 손해 사고라고 있는데, 자기 신체 사고는 이건 내가 이제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이제 우리 부상 상해 급수 중에 1에서 14급까지 부상 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친 정도에 따라서 그 치료비를 그 한도까지 보장해 주는 게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신체 손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로 요즘 이제 그 각 보험사마다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상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자동차 상이라는 특약인데, 이 특약 같은 경우는 자기 신체 손해 사고는 치료비밖에 안 된다 보면은 자상 담보 같은 경우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만약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쳐서 이제 며칠간 또 일을 못했다 이랬을 때 나에 대해서도 합의금까지 지급해 주는 게 자상보험입니다. 자상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자기 신체 사고보다 보험료도 비싸고 또 선택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이건 특약에 넣어서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제 반면에 운전자 보험에서 이제 보장해 주는 거는 자동차 보험과 다르게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적 책임들을 보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는 따로 뭐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합의를 봐서 이제 끝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12대 중과실 사고 같은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쌍방 형사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의 안내를 받아서 형사합의도 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형사비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2억까지 지금 보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벌금의 경우도 대인 대물에 대한 벌금도 3천만 원, 500만 원까지 각각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하는 데 있어서도 변호사 선임비가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이외에 이제 생계자금이나 아니면 우리가 입원이나 통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뭐 위로금, 그다음에 수술비 이런 것들은 특약에 추가로 넣어서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1년마다 보험 가입을 하셨을 텐데요. 1년에 보통 한 번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이제 만기약금 따로 없이 매년 재가입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통상 한 20년 갱신으로 한 80세까지 만기로 대부분 운전자 보험 가지고 있고, 운전자 보험은 20년마다 재가입을 해서 우리가 운전할 때까지 유지하시면서 보장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보험도 우리가 물론 이제 필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자 보험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민식이법이라고 이제 2020년도 3월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이게 이제 스쿨존에서 이제 어린이 사고를 내게 되면은 이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되게 처벌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사망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어린이 상해 시에는 1년에서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3천만 원 벌금인데, 이처럼 처벌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에 2020년도 이전에 운전자 보험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은 갈아탈 거를 권유드리고요. 거의 비슷한 보험료로 더 많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 특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전에 운전자 특약은 크게 4가지인데요. 먼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형사비 금액은 3천만 원에서 현재는 2억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 변호사 선임비는 500만 원에서 현재 5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한데요. 요새 변호사 수임을 하려면은 최소 초기 비용이 300에서 500만 원 들다 보니까 시대에 맞춰서 보장도 확대되었습니다. 또 벌금 같은 경우도 2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던 것들이 현재는 3천만 원, 스쿨존의 경우 5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 3가지가 운전자의 기본 특약입니다.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상지급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상해급수 아까 1에서 14급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이제 교통사고 났을 때 가장 치료비가 많이 지급되는 항목이 12급 경유취염자나 14급의 타박상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박상 같은 경우는 옛날에 60만 원까지 정액 지급이 됐는데 현재는 3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게 설계 가능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뭐 외상성 뇌출혈이라든지 상해 수술비, 입원, 골절, 깁스, 화상 등 상해 특약과, 그다음에 이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누수가 되는 대표적인 그런 특약인데, 이런 것들과 또 골프 치는 분들에 대해서는 홀인원 특약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 설계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 3가지 운전자 특약뿐만 아니라 이 아래 나와 있는 추가 특약들도 좀 고객 니즈를 물어보시고 추가적인 설계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란 일상생활이나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의 기이나 우연한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약에서 이제 보전해 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피해자에 대한 그런 치료비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용품 파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남의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나왔던 뭐 휴대폰 수리비 같은 것들이 있겠죠. 또 우리 집이 이제 보일러관이나 그런 것들이 파손돼서 누수가 돼서 아랫집이 이제 피해를 주는 누수 피해, 그다음에 또 반려견이 행인을 물어서 다치게 하는 경우, 그다음에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또 친구 집에 놀러간 아이가 친구 집 TV를 파손한 경우, 이럴 때 보상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장 한도는 최대 1억까지 보장이 되고요.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 부담금이 좀 다른데, 대인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없고, 대물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이 2만 원이나 20만 원 또는 5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상배상 책임의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이제 전세를 준 집에서 누수가 돼서 사고 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내가 이제 실제 거주하고 있다가 사고 난 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적용되지 않고, 반드시 가입했던 주소지에 내가 살고 있다가 사고 나야 보상이 됩니다. 또한 이제 가족끼리의 파손으로 인한 보상은 적용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타인, 뭐 내가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휴대폰을 파손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보상이 되는데, 뭐 사촌이라든지 아니면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에 가서 휴대폰 파손했을 때는 보상이 적용되지 않아서 이 특약의 경우는 타인에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복 가입에 대해서 보상은 불가한데요. 만약에 이제 가족이 이 특약을 전부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부 가입하면 유리한 점이,
아까 그 자기 부담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기 부담금을 각자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전부 가입하는 것도 유리하고, 만약에 이제 같이 살던 가족이 그 독립해서 이사를 간다든지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전부 가입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의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고 또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데,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가입하시더라도 보험료가 작게는 몇백 원, 비싼 보험사 같은 경우도 1,000원, 2,000원 안팎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특약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없으시면은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인데요.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에게 준 피해 및 손해를 보상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었고요. 운전자 보험은 내가 이제 운전 중 발생한 피해나 피해자 사망, 중상해,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등 법원 판결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자동차 보험을 해결할 수 없는 형사 책임이나 행정 책임을 보상하는 자신을 위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동차 보험은 의무 가입 사항이고요. 운전자 보험은 선택 가입 사항인데 가입을 권유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장 사항으로는 자동차 보험은 민사 책임을 보상을 하고, 주요 보장으로는 대인 보상, 대물 보상, 자차, 그다음에 자기 신체 손해 자손, 그다음에 자동차 상해 자상 특약이 있습니다. 그다음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보상을 하고요. 주요 보장으로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자동차 사고 보상 치료 비용 등을 보장합니다. 그다음 이제 만기 환급금 사항으로는 자동차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이나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운전자 보험의 경우 적립보험료를 넣을 경우에 일부 발생이 됩니다. 재가입상으로 자동차 보험은 1년에 한 번씩 보험료 납부를 하셔서 매년 재가입하신다 보시면 되고, 운전자 보험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민식이법 같이 그런 법안 시행 시점에 따라서 재가입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20년도에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 전에 특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지 후 새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운전자 보험은 1, 2만 원대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새로 가입하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식이법 시행되기 전 운전자 특약은 크게 4가지였는데요. 위에 이제 기본적으로 운전자 보험 보장이 현재 이렇게 최신으로 가입돼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여기에 이제 자부상 특약이나 외상상 뇌출혈, 상해 특약, 가족 일상 배상 책임, 훈련 특약 등이 추가 가능하니까 가지고 계신 운전자 보험을 꼭 확인하셔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하면서 이제 우리가 우연한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보상한다고 그랬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특약 보장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하시고, 현재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 배상 책임이 자기 부담금이 얼마인지 또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또 가족들이 다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하셔서 이런 사고건에 있어서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 그리고 손해보험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고객들의 이제 보험 설계에 있어서 이 운전자 특약이나 일상생활 특약이 가지고 계신지 한번 꼼꼼히 체크해드리고, 혹시 이제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따로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